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양반가의 남성들은 대개 부마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 부마가 되면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평생 의분비에 소속되어 한량으로 살기 일쑤였다. 문 남성들처럼 첩을 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공주나 옹주가 먼저 죽어도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다. 설사 결혼한다 해도 여자는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중재되었다. 거기다 아내인 공주를 상전모시들 해야 하고 작은 잘못만 있어도 왕에게 불려가 혼인하기 일쑤였다. 몰래 첩을 들였다가 들키면 유배당하거나 직첩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마 중에는 공주나 옹주 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여 몇 번이나 유배되는 인물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중종의 부마였던 순혼이 조의정이었다. 조의정은 10살을 간 넘었을 때 중종의 부마가 되었다. 그의 아내는 수건이 씨가 낳은 효정옹주였다. 부부는 거대한 저택의 옹주궁에서 생활했다. 당시 왕실의 결혼은 대개 12살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나이가 어린 탓에 결혼 직후 몇 년간은 다른 방을 썼다. 그러다 부부 중 한 사람이 15살이 되면 합혼내라는 과정을 거친 뒤 비로소 합방을 했다. 조의정과 효종옹주도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부마 조의정은 효종옹주와 합혼례를 치른 후 성에 눈을 뜨자 효종옹주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 여인은 효종옹주의 시녀 풍가이였다. 풍가이는 원래 수건이 씨의 외가에서 보낸 여종이었다. 효종옹주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로 옹주와 친구처럼 자랐다.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효종옹주의 시녀로 지냈고 효종옹주가 시집을 오자 함께 온 것이었다. 수건 이씨의 외가는 대대로 궁녀를 배출한 집안이었다. 수건 이씨의 이모는 상궁 박씨였고 이씨의 여동생은 상궁 이은대였다. 수건 이씨 역시 궁녀로 입궁했다가 중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다. 그래서 정순옹주와 효종옹주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의 명은 길지 않았다. 1517년에 정순옹주를 낳고 3년 뒤인 1520년에 효종옹주를 낳았는데 이때 산욕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 수건이씨가 죽은 후에 효종옹주는 이모 할머니인 상궁 박씨와 이모인 상궁 이은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상궁 박씨는 효종옹주가 외롭게 자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친정에서 같은 또래의 여종을 데려와 함께 지내게 했다. 그 아이가 바로 풍가이였다. 풍가이는 비록 여종이었지만 효종옹주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효종옹주와 함께 글도 익힐 수가 있었다. 풍가이는 인품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으며 충성심도 매우 강한 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효종옹주는 시집을 가면서까지 풍가이를 데리고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서망이 되고 말았다. 효종옹주와 결혼한 부마 조의정이 풍가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조의정은 20살이 되기 전에 풍가이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효종옹주도 조의정이 풍가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효종옹주는 풍가이를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의정에게 풍가이를 첩으로 드릴 것을 권했다. 이에 풍가이도 조의정에게 연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조의정과 풍가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효종옹주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자매 같은 풍가이를 위해 남편을 양보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조선시대에는 간혹 있는 일이었다. 첩을 두는 것이 합법적인 조선시대의 여인 중에는 자신의 자매 같은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기왕 남편의 첩을 둘 바에는 자신과 친밀한 여인을 드리려고 한 것이었다. 당시 결혼은 모두 중매에 의한 것이었고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더 흔한 일이었다. 남편인 왕의 후궁을 아내인 중전이 골라서 남편의 침실에 밀어넣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효종옹주 역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마가 첩을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옹주가 죽기 전에는 첩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왕가의 법도였다. 만약 왕실에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들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효종옹주는 조의정과 풍가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보모와 시녀를 궁궐로 돌려보냈다. 이후 세 사람은 별탈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궁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행이 닥쳤다. 궁궐로 돌아온 옹주의 시녀에게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모할머니 박씨와 이모 이씨는 노발대발했다. 결국 그 사실은 중종에게까지 전해졌다. 중종은 옹주의 이모인 상궁 이윤대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성을 잃었다. 풍가이가 본부인인지 옹주께서 본부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풍가이가 본처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옹주마마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종은 효종옹주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생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딸이었다. 그런 딸이 시집가서 소망받고 살고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것이었다. 중종은 당장 조의정을 잡아들인 후 순천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천은 조의정의 본가가 있는 곳이었다. 말하자면 고향으로 유배 조치한 것인데 이는 불쌍한 딸 효종옹주를 배려한 조치였다. 그리고 조정에는 이런 말을 전했다. 순훈이 조의정은 성품이 광폐하여 여러 해 동안 도를 어긋난 행동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내가 훈계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여겨서 훈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물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 5년 전부터는 옹주의 여비인 풍가이를 첩으로 삼아 사랑하면서 옹주의 거처를 비복처럼 대우하고 풍가이의 거처를 옹주처럼 대우하여 가도를 문란시켰으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중종은 또한 풍가이도 잡아들이게 했다. 그녀는 내수사로 끌려가 이은대가 동원한 궁녀들에게 죽도록 맞고 함흥으로 유배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효종옹주가 나서서 풍가이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옹주는 풍가이에겐 죄가 없다고 하면서 2번이나 풍가이를 방면해 줄 것을 중종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중종은 옹주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종은 아예 옹주를 한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했다. 한편 순천에서 그 소식을 들은 조의정은 사람을 시켜 풍가이를 빼돌렸다. 다른 요정을 함흥으로 보내고 그녀를 순천 본가로 데려와 숨겨놓았다. 이는 물론 옹주도 묵인한 일이었다. 조의정은 순천에 있는 동안 본가를 드나들며 풍가이와 미래를 즐겼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중종은 얼마 뒤에 조의정을 방면했다. 조의정은 옹주궁으로 돌아오면서 풍가이도 함께 데려왔다. 이후 그들 세 사람은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거기다 효종옹주가 임신하게 되면서 조의정에 대한 중종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옹주의 이모 이은대는 늘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그 때문에 세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지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옹주의 산딸이 다가왔다. 중종은 옹주의 산딸이 다가오자 은혈을 보내려고 조의정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조의정은 아무 답변도 해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옹주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옹주가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사망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공주가 산후증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종은 모든 것이 조의정에 무심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실록을 기록한 한 사관은 이런 글을 남기고 있다. 풍가이는 조란 효종옹주의 여종이다. 옹주가 평소 사랑으로 보여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첩으로 삼게 하였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 계면연의 벌을 받아 함흥으로 귀양 갔을 때 옹주가 2차례나 대궐에 나아가 죄가 없음을 전달했는데 임금이 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라고 하며 한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물러나왔다 했다. 풍가이는 국문을 당하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청란한 말이 없었다. 풍가이는 그를 조금 알았다. 그의 손가락이 끊어졌기에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했다. 아, 어찌 자기 어버이에게 효도한 사람이
자기 상전에게 그처럼 불공하였겠는가. 분가인은 참혹한 죽임을 당했지만 연인 조희정은 이때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